안녕하십니까?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제 설도 지나고 해서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요즘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역전세난이 생기고 있고 뭐 그런 역전세난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보증금 반환 문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. 뭐 깡통 전세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제대로 이사를 못 가는 경우 뭐 그런 뉴스가 많죠. 그래서 요즘 특히 그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전부터도 관심은 많았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새를 사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불안은 조금씩 갖고서 사실 거예요.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?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보장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뭐 임차권 등기라든지 이런 제도가 마련은 돼 있는데 사실 법에서 정한 거는 현업에 있을 때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즉각적인 뭐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즉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. 근데 이제 이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. 법에서 정한 순서에 의해서 뭐 없는 돈을 뭐 집주인한테 뚝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강제할 수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안다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세권 설정하는 게 좋다.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100% 보호받을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이 하고 있는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게 무슨 뭐 좀 불신감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전세권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. 이 또한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전세권이 모든 내 보증금을 전부를 즉각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.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세권이란 게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전세권이라는 거는 내가 이 세대로 살고 있는 이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. 얼마의 전세를 살고 있다라는 거를 등기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. 간단하게 말하면은. 그러니까 만인이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죠. 내가 이 집에 전세 살고 얼마에 전세 살고 있다 하는 거를요.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에 이제 실거주를 하면은 전세권이 생긴다라고 또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렇게 하면은 발생되는 게 전세권이 아니고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요.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권을 그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세권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경우도 있죠. 그러면은 전세권은 해놓으면 무조건 좋다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무조건 좋은 것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. 전세권을 해놓았을 때 좋은 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. 확정일자부 임차권보다요.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, 그러니까 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보통 임차권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그 집을 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전세권은
그러니까 소송을 안 해도 돼요.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은 이 전세권을 가지고 바로 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좋은 점은 그거 하나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권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내가 이 집에 실거주를 안 해도 되고, 전입신고를 안 해도 되고, 또 확정일자 안 받아도 돼요. 왜? 내가 전세권이 있다는 걸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전입신고, 확정일자,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내 전세금은 순위를 보존받을 수가 있어요. 좋은 점은 이 두 가지예요. 근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다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실거주를 하고, 뭐 확정일자 받는 게 어려워요? 동사무소 와서 도장 하나 쾅 받으면 되는데 뭐 거의 공짜예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전세권은 설정을 하는 거를 동사무소에서 600원 내면은 확정일자 도장 받는 것처럼 비용 문제를 생각을 안 하세요. 전세권 설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. 보통 전세 금액의 0.24%가 설정 비용이 들고요.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인지대가 15,000원 들어가요. 1억 전세 보증금에 전세권을 설정을 하려면은 25만 5천 원이 듭니다. 그리고 뭐 요즘 근데 서울 같은데 1억짜리 전세 있어요. 거의 보통 2억 3억 하죠. 2억이면은 50만 5천 원이 들고요. 3억이면은 73만 5천 원이 들어요. 그건 순수한 설정 비용만 그렇고, 뭐 그거를 내가 직접 한다, 집주인 데리고 가서 직접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비용만 들면 되는데,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하죠. 그럼 법무사 비용이 또 금액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한 평균 30만 원 정도 든다고요. 그러면은 1억 전세금이면은 25만 5천 원에 30만 원 하면 한 55만 원 들죠. 그럼 2억이면은 한 80만 원 들죠. 3억이면은 한 100만 원 들어요. 그 정도 비용이 들고, 또 전세권을 설정을 해놓으면 기간이 무한정이 아닙니다. 전세 기간을 딱 그 시기와 종기를 기록을 해놔요. 등기를 해놔요.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연장을 하던가 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.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또 좋은 게 없다. 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데,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, 이렇게 건물과 토지가 분리되어 있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양쪽 다 해놔야 돼요. 안전하게 하려면은. 뭐 어느 한쪽만 해갖고는 낭패 보는 수가 있고, 또 그렇게 해서 비용을 들여서 전세권을 했어요. 했는데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5억짜리 시세 아파트에 내가 4억으로 전세 들어갔어요.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. 근데 그 앞에 은행에 근저당권이 1억 있다고 쳐요.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집을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경매를 해서 보증금을 회수해야 되는데, 5억짜리 아파트를 4억에 전세를 들었어도 경매로 해도 내 4억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, 앞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은 내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을 했어도 선순위에 있는 권리보다 내가 앞서서 받을 수는 없어요. 은행에 먼저 근저당권이 있으면은 은행 근저당권 채권 금액 먼저 떼줘야 되고, 아니면 뭐 누가 돈 빌려준 거를 저당권을 얼마를 설정을 해놨다고 쳐요. 뭐 한 5천만 원? 그럼 5천만 원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또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그거예요. 전세권 설정해 놓으면은 앞서 있는 등기된 권리보다 먼저 받는다?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.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전세권 설정해 놓는 게 과연 좋은가 싶은 생각도 들죠. 그리고 또 이사 갈 때 되면은
해지해주고 가야 돼요. 그러려면 또 돈 들어요. 혹자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은 전세권을 왜 드는 게 안 좋다고 하지?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. 안 좋은 건 아닌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과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는다고 해서 내 전세금을 100% 보장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좀 우습게 생각하고 계신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 집에 실거주해서 살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굉장히 이게 강력한 권리라는 거예요. 등기만 안 했다 뿐이고 이게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다 뿐이지 이게 뭐 결코 허접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떤 때 전세권이 필요한 거냐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임대차가 있거든요. 예전에는 이제 개인만 가능했고, 이제 뭐 회사 같은 데서 사택으로, 나 뭐 기숙사로 활용할 때 이제 임차를 하잖아요. 그런 법인의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안 했는데, 그것도 2013년에 개정이 돼서, 이제 중소기업, 웬만한 중소기업도,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됐어요.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다 법인은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법인들도 굳이 전세권을 설정 안 해도 되고, 그럼 전세권이 필요한 임대차는 뭐냐? 이런 거 있죠.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가령 어떤 뭐 노숙자 보호 시설 같은 거를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요. 그런 데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고, 또 대기업 같은 경우 이제 고위 이제 임원들 있죠. 고위 임원들 뭐 아파트, 강남의 아파트나 뭐 이제 단독주택 이제 비싼 거 이렇게 임차하는 경우 많잖아요. 뭐 대기업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데서 그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죠.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임대차가 아니니까. 그런 경우 빼고는 지금에 와서는 굳이 전세권을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사실 제 생각이고요. 그 전세권 설정 비용이 따져놓고 보면은 그 지금 전세권 보증보험이 있잖아요. 전세 보증보험. 그 서울 보증보험이나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전세 보증보험 있잖아요.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.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아파트 연 보증보험료가 한 0.12% 정도 되거든요. 그럼 2년 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전세권 설정 비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차라리 보증보험을 가입해 놓는 게 훨씬 빠릅니다.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도 바로 못 받으면은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안 해. 그 기간만큼만 세이브가 될 뿐이지, 경매 신청해서 경락되는 거 보아서 거기에서 채권 회수, 이제 내 보증금 회수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것도 또 상당 시간 소요되고, 뭐 유찰이 되거나 막 그러면은, 계속 그러면은, 요즘 전세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, 그거 경매를 통해서도 내 보증금을 전액을 회수를 못 할 수도 있어요. 그런 면에서 따져놓고 보면은, 보증보험을 들어놓는 게, 뭐 비용도 별 차이가 없고, 보증금 회수하는 것도 머리 아플 필요 없이 그냥 보증보험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,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불안하다면은 전세권보다는 저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놓는 게 훨씬 유리하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뭐 전세권을 할지 보증보험을 가입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안 하고 그냥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고 살지는
그 본인의 선택이죠. 그리고 또 보증보험은 또 좋은 점이 전세 계약 기간에 반 이상 남아 있으면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년 계약으로 하잖아요. 그러니까 1년 넘지 않았으면은 뭐 지금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왠지 좀 그러니까 왠지 좀 요즘 돌아가는 게 추세가 불안해. 그래서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지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시다면은 지금이라도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.